자, 2교시인데요. 2교시 때 이제 제가 좋은 책 한 권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2월 마지막 주죠. 제목이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 자, 저자가 진세희 씨입니다. 여러분들, 책 제목이 어때요? 공감이 갑니까? 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냥,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딱 책 제목이 보면서 그냥 읽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제목 보시면서, 이거 뭐야?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시면 이 책 보면 도움됩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요, 약사예요. 예. 약사인데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얼마나 직업이 좋아요. 그런데 큰 교통사고를 겪었거든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를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목과 뭔가 공감이 갑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를 겪은 후부터 나를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에세이는 에세이인데요. 바로 명상, 치유, 마음챙김 에세이입니다. 읽을만큼 도움이 되는데, 다만 저는 읽다가 초반부에는 이게 뭐지? 예.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갈수록 빠져들더라고요. 이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빠져들어가는가? 이상한 날의 앨리스 있죠. 그 동화에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영화 오래된 아바타, 또 현실이 안 맞잖아. 뭔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상한 나라에 간 기분, 아바타 세계에 빠진 기분, 그런 몽환적인 세계에 빠져들면서 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요, 첫 번째는 이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삶의 무게는 생각의 무게이다. 이 말 너무 좋아요. 삶의 무게는 생각의 무게와 동일하다. 세상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내가 되게 바쁘거든. 내가 바쁜 거지. 내가 바쁘다 마음 것이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 마음 먹은 것이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적었고 평온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이지. 세상은 그대로된 말입니다. 모든 게 뭐지? 모든 게 내 마음이다. 이 마음의 생각의 무게가 바로 삶의 무게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젖은 사람은 삶이 부정적이야. 정반대면 또 그렇지 않은 거고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절망에 빠질 때 여러 번 겪어보셨죠? 예. 그거를 비교하자면요, 깜깜한 터널이다. 깜깜한 터널. 예. 절망스러워, 힘들어. 깜깜한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 깜깜한 터널, 절망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 경우를 겪었는데요. 그 깜깜한 터널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묵묵히 움직이고 묵묵히 나아가래요. 뭐죠?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요. 시간이 해결합니다. 묵묵히 시간을 견뎌내면서 나아가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다 좋아지거든요. 1년도 사계절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깜깜한 터널은요, 겨울을 말해요. 겨울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봄이 다가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아, 내 생각이 바로 내 삶의 무게구나. 예.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감사. 이것도 좋아요. 제가 요즘은 벌써 2년째 아침에 딱 깨면요, 이불 딱 개고요, 항상 좌선해가지고 딱 1분 동안, 2분 동안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를,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감사 기도를 떠나서 이때 감사는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 정말 이것 보고, 아, 나도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예, 숨 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12월 언제입니까? 예. 어느 공항에서 항공기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179명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요, 어제도 사고 있었죠. 예. 고속도로 공사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예, 여러 명이 또 죽거나 다치고요. 예. 쉴 새 없이 죽거나 다치거나. 예. 나이가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는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부부가 지나가요. 부부가. 그것도 노부부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부부가 같이 지나가면 저는 정말 부럽고 정말 행복해요. 두 부부가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그렇게 두 부부가 80이 넘도록 사는 자체가 기적보다 더 기적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혼하고 아픔이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되게 행복이란, 주로 이제 30대, 40대, 20대라면요. 행복은 뭐냐면요, 뭔가를 가지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이 저자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가졌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적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행복이고,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행복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갖고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고 무탈하고 모든 걸 감사를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감사. 숨 쉬는 게 기적이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게다가 따스한 햇살 또는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자체가 정말 기적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조건적인 감사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삶의 전체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를 떠나서 어떤 감사,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음 좀 더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 이것이 쌓이면요, 큰 성과, 큰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 여러분들 나비효과 아시죠? 나비효과. 어느 지역에 나비의 플러김이 다른 지역에 큰 허리케인, 태풍을 몰고 오더라. 나비효과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자 개선 특강 듣는 것도 여기 들어간다. 아주 작은 변화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입장이 뭡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공부가 다시 말하면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면 결국 앞으로 8개월 뒤에는요, 합격으로 만들자. 합격해서 실무하죠. 실무해서 또 큰 성공을 이루자. 그것의 씨앗이 출발입니다.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있죠. 얘가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는 요거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습니까? 얘가 이제 씨앗이 심었더니 크고 크면서 뭐가 되더라? 큼직한 참나무가 돼요. 수천 배나 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가 되더라. 이게 뭡니까? 아주 작은 시작이 큰 성과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을요, 계속 작은 변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작가는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인터넷 서점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에 인터넷보다도 앞에 나와요. 보게 되면 전작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작이 있네.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이 책 쓰고 다음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이것도 읽어보고 싶어서. 나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요. 저는 새 책보다 새 책이나 헌 책이나 내용은 똑같으니까 주로 중고책을 구입 많이 해서 보거든요. 신간이면 새 책을 사야 되겠지만은 얘는 좀 몇 년 됐으니까, 2, 3년 됐으니까. 그래서 알라딘의 중고책을 딱 검색했더니 중고책요. 세상에 중고책 값이요. 딱 2권밖에 없는데 2권. 절판에 절판. 절판이 돼서요. 이 책을 살려고 하니까 웬걸 11만 원입니다. 중고책 값이. 비싸요. 그래, 고민했습니다. 내가 11만 원 질러가지고 이 책을 사볼까 말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일단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이나 모레 도산에 갔어요. 이 책이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읽을 거고요. 이제 없으면 너무 비싸. 절판된 책치고는 1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는 걸로 만족하자. 중고책 값이 10만 원 넘는 거 오래간만에 봤거든. 절판되기 전에 진작에 봤어야 됐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서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런 내용들 많은 내용을 보면서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좋은 명상 치유 에세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볼까요? 자, 프린트 보시면 기초 계산 문제죠. 1번부터 9번까지인데요. 자, 먼저
앞으로 무조건 계산 문제 출발은요 두 가지죠. 1번 공식 암기, 두 번째 매일 반복하자. 예, 이 습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정말 전혀 문제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계산 문제 오늘 9문제지만은요 이 9문제 흐름에서 우리 시험은 매년마다 기본적으로 도시 문제가 늘 나옵니다. 늘 나와요. 다만 기초라서 그렇지만은 거기가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균형 가격 결정, 2번은요 탄력성, 1번과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은요 수요 공급 계산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공급은요 탄력성 아니면 균형 가격에서 무조건 매년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 1번은 이거예요. 이거. 얘가 바로 1번 패턴이 되고, 다음에 2번 탄력성은요 요거 있네. 그래서 계산기 연습은 이미 여러분들이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1번. 자,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공급 함수가 QS 이꼴 100 플러스 P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묻죠. 자, 그러면서 자, 아래 보니까 박스가 뭐죠? 공식 또는 푸는 방법입니다. 푸는 틀을 말이에요. 얘는 이제 공식보다 푸는 틀이 있죠. 한 줄 나와 있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자,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선에서 균형을 도출한다. 일치.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1번. 자,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이루어집니다. 균형 가격, 균형 양이에요. 그러면 1번 문제는요, 대문자 Q가 붙었죠. QD, QS. 자, Q가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래서 문제는 뭐지? 수요 함수가 700 마이너스 2P가 된다. 공급 함수는요, 100 플러스 P이다.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주어지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둘 다 뭐지? 이렇게 일치만 시키면 돼요.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 일치만 시켜주게 되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 일치시켜줄까요? 얘랑 얘를 일치를 시키자. 수요 함수 700 마이너스 2P 이꼴 공급 함수 100 플러스 P이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예, 앞에서 풀었잖아. 1차 방정식. 어떻게 하죠?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고 이 양만 시켜주면 되겠네. 따라올 수 있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니까 암산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된다. 합하니까 얼마? 3P. 다 풀었네요. 그러면 P 가격은 얼마가 된다? 200이죠. 다음에 양은 얼마가 될까? 양은요, 요 식에다가 200만 넣어주면 돼요. P가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이죠. P가 200이죠. 200을 넣어주니까 700 빼기 400이네. 얼마? 300. 양도 300, 300 이렇게 일치가 되네. 300이 된다. 따라서 양자를
일치시키니까 균형 가격 얼마? 200. 그 다음에 양은 300이 나오더라. 자, 1번은 기초문제. 예. 그러면 이제 응용. 우체기등, 수요 증가 감소. 우체기등 증가죠. 그럼 식이 달라지겠네. QD1이 이렇게 되면요. QD2는 이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죠? 그러면 1000 잡고 빼기 2P다. 이럴 수 있잖아. 숫자가 커졌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식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일치시키면 교행집이 나오겠네. 따로 했었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도 가격이 얼마, 양이 얼마 나오겠네. 예. 우리 시험은요, 단순히 한 점만 구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감소했다, 또는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한 식을 더 주는 거야. 더 주면서 얘를 또 더 구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400이 나왔다. 얘가 만약에 5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200 증가했지. 얘는 또 200 증가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추가로 주면서 수요와 공급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기초는요, 하나만 푸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시면 초과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 상이에요, 두 상이. 예. 다음에. 그걸 떠나세요. 다시. 이제, 이렇게 줘도 잘 풀어.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이제 출제원들이 또 헷갈리게 만들어요. 요거 있잖아. 얘를 안 주고, 어떻게 2분의 3을 주더라. 예, 뭔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1을 주더라. 그래, 이걸 미리 적응 못 해버리면 여기서 막 막혀버립니다. 헷갈려버리거든요. 이때 이양시켜버리면 막 복잡해지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하자겠다. 소수로 고치자. 암산 되겠죠? 얼마? 1.5p. 1.5p. 얘는 얼마가 되지? 0.5p가 되겠네. 그럼 이항시키면 쉽게 떨어지잖아. 되시겠죠? 예. 그래서, 자, 기초계산 문제는 제가 하나만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앞으로 계속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더라 식이 하나 더 주어져. 요즘은 한 개 더 계산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 숙달만 돼버리면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 분수식이 나와도 소수로 만들어서 숫자로 만들게 되면 그다지 어려울 바가 없대 말입니다.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연습되면 완벽합니다. 예. 1번 끝났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 4번이죠. 4번. 문제 2번요.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탄력성. 자, 문제 보게 되면요. 부동산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이다. 임대료가 120으로 올라갔더니 1,500으로 감소했다. 이때 수요의 탄력성은 얼마인가? 수요의 탄력성을 묻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고요. 2번 문제 보고 자, 숫자가 몇 개 나왔습니까? 100, 2,000, 120, 1,500. 몇 개? 4개죠. 숫자가 4개예요. 그럼 아래 보니까 일단 공식 있죠. 가격 탄력성 이꼴 분자분 뭐 2줄 공식과 4줄 공식. 자, 그러면 박스 보시면서 만약 계산 문제가 숫자가 4개를 주니까 4줄 공식. 4개니까 4줄 공식입니다. 만약 숫자가 4개가 아니고 2개 준다면 2줄 공식. 되시겠죠?
두 개 주면 분자분모 두 줄 공식. 숫자 네 개 주니까 뭐지? 네 줄 공식. 어려울 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네 개다 네 줄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풀기 전에요. 간단히 탄력성을 연습합니다.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은 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더라. 자, 충격이 생기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이때 충격은요, 학교론 계산 문제는 가격 변화가 되고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은요, 수요량이 변하더라. 이것을 비율로 표시하면 탄력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은요, 충격을 주더라. 얘가 바로 분모가 돼요. 충격. 반응은 분자가 돼요. 그러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뭐지? 분모가 뭐지? 가격 변화율입니다. 분자는 뭐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스 보게 되면 두 줄 공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더라. 똑같죠? 하면 이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더라. 똑같으면 뭐가 된다? 1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1이 된다. 공부했죠? 어떻게 읽더라?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200이더라.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200이다. 이가 나와요. 얘가 뭡니까? 탄력성은 1보다 크다. 크다. 어떻게 읽는다? 탄력적이죠.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작아요. 50이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50이다. 2분의 1이죠. 0.5. 1보다 작네요.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어떻게 읽는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그래서 항상 탄력성 계산 문제는 요거 아니면 얘를 물어요.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보니까 공식 이제 아시겠죠? 공식 분자분모. 이렇게 두 줄 공식이 나왔습니다. 분자분모.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요 법칙은 이거잖아. 우하향. 그래프가 우하향이죠. 수요 법칙. 얘가 뭐지?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서 얘는 뭐지? 가격이 상승하면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맞죠? 비싸면 적게 산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그러면 항상 이 값은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음수. 반비례 법칙이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나와요. 결론,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절대값. 항상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공식 보니까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부호를 무시합니다. 다시 네 줄 공식, 네 줄 공식.
자, 예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분자분모 가격 변화율 하게 되면 나와 있죠. 원래 가격. 다음에 가격 변화율입니다. 가격 변화율. 요만큼이 가격 변화율입니다. 가격 변화율. 다음에 분자 수량의 변화율은요. 다시 분자 분모. 분모가 원래 수량. 다음에 수량의 변화분이다. 반비례 법칙이니까 뭐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2번 문제는요. 숫자가 4개잖아요. 4개니까 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난 시간 탈락생에서 4줄 풀어봤잖아요. 약분하고 정리하는 거. 예. 자, 그래서 문제 봅니다. 가격이 100원일 때, 100만일 때 수량은 2천이다. 자, 가격이 또는 임대료가 100만일 때 만자 뵐게요. 이때 수량은 2천이다. 그런데 가격이 120으로 올라가니까 수량은 1,500이다. 가격이 120으로 올라가니까 수량은 1,500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변화분. 가격이 올랐죠. 증가분이 20이잖아. 20 증가의 감소예요. 20 증가했죠. 일단 적어주고. 다음에 수량은요. 변화분 얼마? 500인데 증가 감소. 500 감소죠. 그러니까 항상 수입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잖아. 그런데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부를 무시합니다. 무시. 여기다가 숫자만 따박 넣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래 가격은요. 100입니까? 120입니까? 예, 100. 그러면 가격 변화분은 어떻게 된다? 20. 다음에 원래 수량 2,000이다, 1,500이다. 원래 수량 2,000. 수량의 변화분은요, 변화분. 변화분은 500이죠. 그러니까 공식만 알아보면 숫자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약분하자. 약분합니다. 5, 1은 5, 5, 4, 20. 맞죠?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약분시켜주고 이렇게. 이어서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죠. 4가 되고.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죠. 5가 되고. 그럼 이제 5 나누기 4. 얼마가 나와요? 1.25. 그러면 얘가 되겠네. 1.25. 어떻게? 달력적. 항상 계산 문제는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초를 얘만 알아버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이 원리는 절대 안 변해요. 예. 틀만 확 잡아버리면요, 다만 숫자만 좀 꼬아내줄 뿐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공식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공식이나 틀을 잘 잡게 되면 계산 문제는 의외로 쉬워집니다. 자, 정답 1번 되겠고, 1번. 이어서 3번, 4번, 5번, 6번. 3번부터 6번까지가
부동산 투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초 계산 문제가 4문제를 집어넣었어요. 왜냐? 투자에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도식 문제가 나와요. 도식 문제. 그러면 3번은요. 맨 끝에 보니까 물음표 뭘 구하죠?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 요거네. 요거는 3번 계산 문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분자 분모인데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나오고 빼고 더하더라. 숫자 4개 나오는 거. 얘가 뭐지? 지분 수익률. 공식 봐요, 공식. 자, 공식 보기 전에 나오잖아. 예. 자, 지분 수익률 이꼴 분자 분모 처음에 건 빼버리고 두 번째 건 이꼴 분모가 지분 투자에. 분자가 단위 3개 있죠. 순수익, 이자 비용, 가계상승. 딱 이거네. 공식만 암기되어 버리면요. 여기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공식 봅니다.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자, 순수익 빼기 이자 비용 그리고 가격 상승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면요. 문제가 어떻게 주더라도 이것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봅니다. 1억을 투자하면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제를 그냥 읽어버리면 요거 분석이 안 되거든. 가능한 그림 체계를 머릿속이나 손으로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억이 있대. 투자하니까 얼마 수익이다?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런 분석이 용이합니다. 그 순간 얘가 나왔네, 한 개. 나왔잖아. 계속해서 자, 2천만 원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율 20% 빌려서 투자했대요. 여기서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내 돈, 지분이 얼마라고 했죠? 2천만 원. 나머지 빌렸죠? 저당. 얼마? 8천만 원. 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20%죠? 0.2. 암산돼요, 안 돼요? 얼마? 28이 16, 1,600만입니다. 분석 끝.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지분 투자액 얼마? 요거지. 2,000. 다음에 수익 얼마? 순수익? 2,600이죠. 순수익 2,600. 이자 비용 얼마? 1,600. 가격 상승 얼마예요? 없죠. 자력 없잖아. 없으면 생략. 있으면 대주고 없으면 0이다. 무시해주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쉬운 거지. 그러면 분모가 얼마? 2,000. 분자가 얼마? 1,000. 그저지. 얼마? 0.5, 50%. 그러면 뭔가 흐름이 보이죠? 아, 이 문제도 공식만 따닥 암기해가지고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니까 답이 그냥 백발백중 나와버리네. 자, 여러분 분석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분석하세요. 이런 문제라면 문제가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예. 하급이라고 해놓고 못 풀어요. 예. 알고 나면 하급인데, 예. 막상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지금, 3번 문제는요,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야. 작은 글씨 뭐죠?
제15회 어디서? 학개론이 아니고 중개법에서. 15회 시험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15회 시험이. 그때 중개법에서 이 문제 나왔을 때 크게 손도 못 댔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10문제입니다. 아니면 적으면 9문제. 9문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잡을게요. 그러면 10문제로 잡았을 때 상권 문제가 한 문제 많으면요 2문제, 한두 문제. 보통 그래요. 한두 문제. 나머지가 중학급 문제예요. 학급 문제도 한두 개 나와. 점수 그냥 주는 거. 합쳐가 나머지 8문제, 9문제가 중학급 문제예요. 그럼 뭔가 방향이 안 보입니까? 네. 아까 좀 전에 수용급에서 수요함수 이꼴, 공급함수 이꼴 식을 하나만 주게 되면 학급이잖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수요함수 QD1, QD2, QS1, QS2 식을 2개 주게 되면 계산 2번 하잖아. 똑같은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1을 안 주고 2분의 1을 줍니다. 4를 안 주고 4분의 3을 줘요. 이런 문제는요. 한 번 더 푸는 것 뿐이지 비비비 되게 꼬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뭐지? 주로 중급 문제. 되시겠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8, 9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욕심내지 마시고 얘만 X 버리자. 상권 문제는 버리세요. 상권 문제. 이런 문제는 버리더라도 나머지 8, 9문제에서 여러분들 공식 다 공부하는 공식입니다. 나오는 게 또 나오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 능이 반타작. 5문제는요. 내 실력으로 풀 수 있거든.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문제를 내 실력으로 풀었다. 몇 점입니까? 2.5점. 12.5점이야. 12.5점. 계산 문제는 욕심내지 마시고 평소에 준비 딱 했다가 반타작만 해. 몇 점이야? 12.5점. 막 올라가도 이걸로 70점만 능이 올라갑니다. 계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비를 안 했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헛겁헛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여러분들은요. 벌써부터 문제 풀었지, 틀을 다 잡았지, 공식 암기하자, 반복하자, 스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출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거예요. 자, 분수식인데 하나, 둘, 셋, 넷 뭐지? 기분수익률. 얘도요. 올해는요. A급이에요. A급. 올해 나왔다면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러죠? 작년에 안 나왔거든. 예. 또 그전에도 또 안 나왔거든. 예. 서서히 이제 이 부분도 나왔다 하면 정말 점수 따기 좋은 문제야. 4번요. 4번.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끝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오, 요거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요. 괄호 2개 나오는데 곱하기 하고 더하기다. 그러니까 뭐지? 가중 평균의 합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도 이것도 원래 정말 중요합니다. 확실히 대비하세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박스 공식 보기 때문에 나와있죠.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자료 확률과 수익률을 통해서 가중평균치, 즉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합으로 구한다. 지금 문제는요.
1월달 정규 시간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두 번째 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거지. 자, 문제 봅니다. 자, 끝에 보니까 언제 됩니까? 19회 때 시험을 제가 살짝 고쳤고 숫자만 바꿨어요. 고친 겁니다. 자, 가상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 예상자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그러면 아시죠? 기대 수익률은 항상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의 가중 평균의 합이다. 바로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요. 자, 경제 변수가 세 가지. 비관적이다, 정상적이다,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입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발생 확률 동그라미. 수익률 동그라미. 답 나왔네. 이거 나왔잖아요. 확률, 수익률. 답이 다 그대로 주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먼저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 몇 프로입니까? 20%. 곱하기 수익률 몇 프로? 네? 4%예요. 4%. 다음 두 번째. 시장이 정상적일 때 확률 60, 수익률 8%. 확률 60%. 수익률 8 맞아요. 8. 시장이 낙관적 호황일 때 확률 20%, 수익률 12%. 확률 20%, 수익률 12%. 자, 얘는요, 퍼센트를 전부 다 한 줄로 쭉 닫고 빼버리면 숫자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는 한쪽만 소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소수. 한쪽만. 0.2 곱하기 4%. 0.6이죠. 곱하기 8%. 0.2죠. 곱하기 12%. 이러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8%죠. 8%. 정답 3번 8%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것도 학급 문제. 그러니까 기초지, 기초.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지금 표를 좀 더 복잡하게 내어주거든요. 복잡하게 내주면 이제 중급 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공식은 절대 불변. 간단해주니까 학급이 되고요.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은 틀은 안 바뀌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중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금 레벨은 거의 중급 레벨, 조금 더 복잡하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4번까지 풀었고요. 쉬었다가 5번부터 나머지는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